방문해서 수업하는 형태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요. 대체적으로 모든 방문하는 수업들은 진짜 짧으면 한 15분, 아니 좀 길면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아이가 그 활동에 이끌리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교사가 보여야 아이가 거기에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교육이 왜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정 환경에 방문하는 교사들이 있다면 이런 교사들이 가장 가져야 된 핵심적 태도는 뭐냐면, 아이한테 내가 이 활동, 이 교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보여줘야지, 이 활동을 꼭 해야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AMI 몬테소리 정교사이자 호르메 몬테소리 대표인 정희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살짝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해외를 나가면 진짜 다양한 교육자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단순히 몬테소리 교육자뿐만 아니라 발도르프나 프레벨이나 등등의 수십 년 동안 그 필드에서 그것을 공부했던 분들과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현실, 즉 이제 방문을 해서 수업하는 형태에 대한 것들을 제가 정말 많이 여쭤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연히 발생되는 일들을 자주 보게 되면 그게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특정 이렇게 방문하는 형태의 것들을 몬테소리 교육에 대입을 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생명의 존중, 그리고 몬테소리 교육의 가치, 그리고 아이가 무언가 이끌려서 선택하는 힘,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한 것들을 모든 걸 다 조합을 해서 이 방문해서 수업하는 형태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요. 대체적으로 모든 방문하는 수업들은 진짜 짧으면 한 15분, 아니 좀 길면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영상들을 해외에 좀 보여드리거나 아니면은 교육자분들한테 보여드렸을 때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방문 수업이라고 다 동일한 건 아니겠지만 어떤 부분이 그런 자극성이 있었고 어떤 부분이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제가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방문해서 하는 이런 형태들은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 권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지점은 있어요. 이 몬테소리 교육에서의 아이가 스스로 이끌리는 그 과정이 존중되는 것, 그리고 아이가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 몬테소리 교육 내에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대체적으로 이 몬테소리를 가정에서 하려고 하는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단 30분 정도의 시간을 아이와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30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 30분의 시간은 누가 정하냐면 온전히 아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이 정해서 그 스케줄을 맞춰요. 근데 그 스케줄을 맞춘 것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이 몬테소리 교육은 아이가 어떤 특정 무언가를 보고 저게 너무 재밌어 하고 이끌려서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오늘 10시부터 10시 반까지 활동을 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가정에 방문을 합니다. 그럼 이 가정에 방문했을 때 이 30분 동안의 아이가 예를 들어 그 활동을 하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아이가 그것을 집중하고 싶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되었을 때도 부모는 이분한테 돈을 지불을 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어쩔 수 없이 교사는 집중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집중을 야기하는 것이 어떨 때는 정말 배우시고 몬테소리 교육을 잘 아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는 그 활동을 할 때 아이를 기다려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 되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1주차 때 쟁반공 서랍 활동을 하게 돼요. 1주차에 이 쟁반공 서랍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그 활동을 하고 싶지 않거나 잠을 자고 싶어 할 수도 있고요. 간식을 먹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활동이 생겼을 때 그럼 이 교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아이가 그 활동에 이끌리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교사가 보여야 아이가 거기에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교육이 왜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어 그 쟁반공 서랍이나 그 상자에 이끌리지 않아도 이끌림을 만들기 위해서 교사는 그 공을 막 흔들거나
아니면 벽에 부딪혀서 소리를 낸다던가, 아니면 그 쟁반공을 들어가지고 아이 앞에 가지고 가서 그 활동을 인위적으로 보여주려고 한다던가. 그것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벌이 막 날아가는데 벌이 꽃을 향해 날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보니까 핀셋으로 계속 잡아주는 거랑 동일하게 아이도 그 활동을 할 수 없을 거야. 이 30분 내에 내가 어떻게든 아이가 그 집중이 생길 수 있게끔 내가 이행을 시켜야 돼. 이끌어내야 돼라는 생각으로 교사는 어쩔 수 없이 아이한테 그 교구를 계속 가져다 준다던가, 아이가 그 활동에 이끌림이 없으면 그 공을 가지고 막 자꾸 흥미점을 유도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게 왜 그럼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냐면요. 이 몬테소리 교육에서의 가장 궁극적 핵심은 아이를 직접적으로 수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 몬테소리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몬테소리 교육을 30분이라는 시간의 감옥에 제한을 두어 아이가 원치 않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이행시켜서 실행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일상 활동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온전히 자기가 다 처음부터 도입 과정 결과를 다 끝을 낼 수 있는 그런 일반적 삶의 패턴을 만드는 것이 몬테소리 교육에 우리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게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30분은 너무 짧습니다.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아이가 무언가를 보면 그 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1주차, 2주차, 3주차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식으로 정해서 아이랑 그 활동을 하게 되면 아이는 이 활동의 영역을 일주일에 한 번씩 경험하고, 그 경험한 걸 바탕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교사가 그 활동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 활동을 교사가 있을 때 더 즐겁게 한다던가, 교사가 있어야지만 그 활동이 이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몬테소리 교육에서 가장 부재되면 안 되는 생명의 존중, 그러니까 어른의 욕심으로 아이가 활동을 그걸 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서 자극점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가 스스로 이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몬테소리 도구들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요, 몬테소리 교구들은요 굉장히 심플한데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아이의 민감한 특성에 맞춰져서 그 시기 때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이끌릴 수밖에 없게 도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을 할 때는 우리가 아이가 그 활동을 할 수 있게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온전히 그 주어진 환경 내에서 선택을 하는 일들이 자주 생길 수 있게끔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환경에 방문하는 교사들이 있다면 이런 교사들이 가장 가져야 된 핵심적 태도는 뭐냐면, 아이한테 내가 이 활동, 이 교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보여줘야지, 이 활동을 꼭 해야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민준이면 이 민준이의 생활 패턴은 어떠한가, 민준이는 특정 무언가 이끌릴 때 어떤 방식으로 이끌리는가, 손을 사용할 때 또는 얼마만큼 집중을 하는가,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관찰하고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그거에 맞는 환경을 바꾸는 일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몬테소리 교육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하나의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이 몬테소리 교육이 왜곡이 된 지점으로 설명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예를 들어 꼭지원 기둥 같은 제품을 이제 교구를 아이한테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연령이 너무 낮아요. 또는 이 꼭지원 기둥에 대해서 온전히 이 교사가 이해하지 못한 상태예요. 또는 꼭지원 기둥의 활용법은 이 교사가 너무 잘 이해는 하지만 이거를 아이한테 보여주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 꼭지원 기둥을 아이한테 보여주는데 이 아이가 흥미가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이 꼭지원 기둥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아이는 일단 그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관심을 이끌기 위해 다른 변칙적인 것들을 계속 요소를 만들어서 아이의 활동을 이끌리게 만들다 보니 아이가 본래 자기가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다른 활동으로 익숙해진 습관이 3세가 넘어서까지 고착화가 되게 된다면, 다른 몬테소리 교구를 만질 때도 분홍탑이 가진 원래 기본적으로 쌓아야 되는 그런 일반의 패턴을 다른 형태의 집을 만든다던가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이 내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변칙적인 과정을 고의적으로 보이면서
아이의 흥미를 유도하는 일들은 최대한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에서는 아이들한테 고의적으로 칭찬을 많이 하거나 아이가 그 활동을 할 때 모티베이션을 자꾸 동기를 주기 위해서 칭찬과 상과 벌을 준다던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되면 아이가 이 활동을 하는 이유가 이 교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은 누군가에 의해 아이가 그 활동을 하게 되는 형태가 아니라 환경은 원래 거기 존재했고 아이가 행동하는 패턴이 달라짐에 따라 그걸 관찰한 환경이 바뀌어서 아이가 그것이 선택되어 자기가 스스로 정정하는 과정을 이런 질서에 따라 바꿔나가는 것을 어른이 지속적으로 가서 그것을 아이와 자꾸 연결시키려고 한다면 우린 그걸 몬테소리 교육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몬테소리 교육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누군가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환경 전체가 몬테소리화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방문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시게 된다면 아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시고 불필요하게 자극점을 만들어서 아이가 그것에 이끌리는 과정을 온전히 그 교구나 활동이나 일상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부터 이끌리는 과정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짧은 30분 형태의 단순 커리큘럼식으로 지정해서 오늘 이 활동할 거야의 활동이 아닌 일상 영역과 언어와 문화를 확장하고 아이가 스스로 환경 내에서 원하는 활동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몬테소리 교육을 같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반의 것들을 부모가 잘 이해를 한 상태로 몬테소리 교육을 하실 때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의 방문 수업에 대한 전반을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준비된 환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